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늘 출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6.25 전쟁 정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기필코 6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나 국제사회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갈등과 대치는 어느 시점에서 군사적 충돌로 폭발하든지 또는 극적 대화 타협으로 정리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국내에 이어 미국 백악관과 의회 테이블 위에도 올랐습니다. 북핵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는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핵과 핵무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정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한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우리 정부가 전술핵이나 핵무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정부의 전술핵 배치를 먼저 제한해도 수용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NBC가 전술핵 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지만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보도를 또 곁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한미 양국은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한미 공동성명에도 그것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현재 대한민국 최대 국정 현안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안보 위기가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핵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지금 현안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북핵 위협에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군사적 방어 수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놓고도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민주사회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 사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기본적으로 동감입니다. 국론이 하나로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국면은 대화를 거론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단합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회에 과연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안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내고 각각의 지지층을 설득시킬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는 적폐청산도 좋지만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안보에 대한 정치 세력 간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의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안보 대화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야당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그걸 거절하고 계십니다.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렸을 겁니다만 제발 수용해서 여야 지도자들의 안보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는 그동안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야당 대표를 초청하거나 또는 방문해서 안보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대책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그러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네. 대통령도 물론 없습니다. 네, 제가 저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보 상황이 엄중할수록 안보에 대한 야당과의 대화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이 초당적 협력과 공동 대처 방안을 담은 선언문이 발표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대한민국의 단합된 모습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낼 책임이 저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여야 정치 지도자들한테도 그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중차대한 안보 위기 속에서도 초당적인 안보 공동선언조차 합의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심각한 리더십의 실종 상황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보 위기 속에서 초당적으로 국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이것도 또한 북핵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에 대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초당적인 공동 대처 선언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은 네,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안보 정치 대타협을 위해서 사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거중 조정 역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물론이고요. 사실은 오늘 국회가 열리기 전에 오늘 주례회동이 있어서 대통령 배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여야 지도자들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초당적으로 안보 대타협 선언을 이루어낸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많이 안심하고 환영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개헌에 찬성하십니까? 네, 개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시대 변화를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87년 체제의 청산과 함께 그 속에 자리 잡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제왕적 대통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의 오래된 정치 문화도 있을 것이고요. 또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취약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 총리의 실종입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총리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때 책임 총리는 의전 총리로 전락합니다. 총리가 실종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독주가 시작되고 독주하는 대통령은 제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침묵할 때입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할 때 국회도 통법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하게 되면 그것은 야당의 반발을 사서 국회가 파행으로 가고 국회가 파행이 될 때 정부 계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책임 총리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미 인사청문회 시절에서도 책임 총리로서의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의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여기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신 적이 네. 후보 시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리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에서도 그 일상적 국정은 총리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념해달라고 아마 이런 말씀도 예.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총리께서는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총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독주, 총리 실종,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초기에 조각의 국면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일상적 국정에서는 제가 조정하고 있는 것이 보도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총리는 실질적으로 책임 총리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늘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지 않은 장관 인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 그러한 그 대통령과 총리가 협의한 그런 장관 인사가 대통령께서는 그 역대 정권 통틀어서 가장 잘된 균형 인사, 탕평 인사, 통합 인사라고 이렇게 자평하셨는데 이런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시한 인사 5원칙에 80%가 넘게 다 위배된 분들이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 인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저는 이것은 국민 정서와 굉장히 동떨어진 평가다, 이런 말씀이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럼 인사 제청권을 실질로 행사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관의 인사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견제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통령께 문제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낙마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몇몇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하마트 간디가 국가를 망치는 7가지 사회학 중에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원칙 없는 정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키지 못할 인사 원칙이라면 차라리 폐기해달라, 이렇게 총리께서 건의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그것이 솔직한 국정 운영인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이미 사과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인사 시스템의 보완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모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해서 다시 그걸 정립하자고 합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협치라는 용어가 새로운 국정 운영의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책임 총리의 상징성은 총리가 주도하는 야당과의 협치 실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께서는 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야당에게 먼저 제안하거나 어떤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정부가 이야기한 협치의 실현은 저는 기만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그건 국회가 주도하겠다 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당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그것조차 구성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 몇 가지 장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국회의 틀을 말씀하시기 전에 총리께서는 먼저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협치의 기본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이 국정에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협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모시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도 그것이 번번이 무산된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협치의 국정 모델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럼? 물론입니다. 그리고 협치가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맹자는 측은지심의 인해 단서라고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난 8월 24일 청와대는 연차휴가 사용률과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6시 정시퇴근 이행률을 직원들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행복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청와대 직원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서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휴식이 있는 삶이 아니라 휴식이 없어도 좋으니 제발 일자리를 달라고 절규하는 청년과 가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청와대의 휴식 있는 삶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이걸 선도해 나가자, 이런 자세가 과연 올바른 국정에 임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급 직원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 직원들에게 휴가를 가라고 아무리 말해도 상사가 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급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좀 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우리 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국정에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릴 것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다,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그 좌변기도 아니고 옛날 수세식 변기에서 밥을 지어 먹고 잠을 자는 13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비원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저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서민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총리께서 이런 서민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안고 총리직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바로 그런 현실 때문에 저희가 소득 양극화의 완화라든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늘 출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6.25 전쟁 정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기필코 6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나 국제사회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갈등과 대치는 어느 시점에서 군사적 충돌로 폭발하든지 또는 극적 대화 타협으로 정리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국내에 이어 미국 백악관과 의회 테이블 위에도 올랐습니다. 북핵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놓고도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민주사회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 사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기본적으로 동감입니다. 국론이 하나로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국면은 대화를 거론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단합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회에 과연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안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내고 각각의 지지층을 설득시킬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냉정하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는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핵과 핵무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정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한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우리 정부가 전술핵이나 핵무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정부의 전술핵 배치를 국정운영 지지도는 적폐 청산도 좋지만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안보에 대한 정치 세력 간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의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안보 대화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야당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그걸 거절하고 계십니다.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렸을 겁니다만 제발 수용해서 여야 지도자들의 안보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는 그동안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야당 대표를 초청하거나 또는 방문해서 안보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대책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해도 수용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NBC가 전술핵 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지만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보도를 또 곁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한미 양국은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한미 공동성명에도 그것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현재 대한민국 최대 국정 현안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안보 위기가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핵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지금 현안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북핵 위협에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군사적 방어 수단을 놓고 의견이